아니 다리 모양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 애비나 지 혜리비도 가짜가 많았잖아. 김정은이 지 입으로 가짜라 그러잖아. 나는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한대잖아. 따지려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님한테 가서 따져. 그게 무서우면 가짜 김정은한테 따지던지 이 새끼들아. 안녕하세요,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좀 귀찮지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파리들은 이거 눌러도 돼. 자, 오늘은 조금 모르겠어요.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좌파리들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김정은이 죽었냐 살았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가짜였다라는 그런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이해를 하고 봤으면 좋겠어, 좌파리들은. 자, 요즘 대북 관계에서 핵심적인 이슈로 김정은의 사망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자, 오늘은 강명도 씨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명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알고는 있었고요. 자,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94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한 그런 분이십니다. 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보위대학 보위전문연구실장과 합영회사 부사장을 지냈고 강성산의 사위입니다. 자, 그러면 강성산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당시 북한의 그냥 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주석은 당연히 주체사상 김일성이죠. 아시죠? 당연히 서열 1위고요. 총독이라는 게 있었네요. 자, 김영주, 그리고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이 요게 이제 2위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총리입니다. 서열 3위라고 보면 됩니다. 총리가 강성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위입니다. 강명도 씨가. 자, 아래 쭉 보시면 김영남이라고 있죠. 김영남이 이때 당시에는 저 아래에 있었어요. 김영남보다도 한참 위에 강성산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위급인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 빼고는 최고라고 보면 돼요, 북한에서. 자, 강명도 씨는 북한의 고위급에 속하고 휴민트 정보가 많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휴민트 정보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는 당연히 패널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못 나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자, 그렇다고 이 정보가 100%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인용 보도니까. 자, 참고만 하시고 그냥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황당하고 참 충격적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영상을 제가 첫 번째로 찍는 거고요. 자, 그동안 북한에서 제일 큰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도 불참을 했었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제 사망설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언론 보도나 정보기관에서 정보들을 막 여기저기 쏟아내기 시작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취합을 해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망설에 힘이 실렸을 때쯤 5월 1일날 갑자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나타났어요. 북한에서도 처음에는 사진 몇 장 하다가 사진 몇 장 갖다 뭘 판단해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분이 있고 맞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팩트는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여정과 김정은의 외형적인 모습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어색한 행동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방식이 생각이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역시 생사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폐쇄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인민들도 몰라요, 자기네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명도 씨한테 연락이 와서 진짜 죽었냐 살았냐 이걸 물어볼 정도랍니다. 그 정도로 폐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팩트를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관심이죠. 그런데 이 강명도 씨의 말이 맞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가 죽었을 거라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인간이지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고 완벽하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한 번씩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은연중에 나가도 모르게 툭 나오는 그런 말. 여러분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7년 11월 29일 일명 칼기 폭파 사건 있죠? 김현희 씨.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간첩 활동을 한 마유미라고 했죠? 네, 마유미.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인을 가장해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인데 당시 범행 후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북한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수년간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일본인을 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첩 활동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도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숭늉을 먹다가 은연중에 입가심을 했대요. 이렇게 입가심 있죠? 하는 거. 근데 일본 사람은 입가심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이후에 알려지면서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해서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제 북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자백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김정은이도 은연중에 가짜라고 할 만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진짜 있었던 거랍니다. 강명도 씨의 말에 의하면. 자, 2018년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막 대규모 공연단이 북한으로 가서 막 공연하고 그랬죠. 유명 가수도 가고. 그때 대한민국 예술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관람 후에 무대에 올라서 김정은이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관람 후에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번엔 봄이 온다고 했으니 여세를 몰아 가을엔 가을이 왔다고 하자. 이런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그리고 이 대목을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자, 평양 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 아니, 지가 김정은인데 뭘 또 김정은한테 전달을 해? 이게 직접 한 얘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고 살고를 떠나가지고 가짜 김정은이 있다는 거네, 진짜. 그렇죠? 은연중에 지가 얘기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하겠다잖아요. 지가 김정은인데 뭘 또 김정은한테 전달을 해. 자, 김정은이가 직접 말한 거랍니다, 이게. 자, 자기를 순간 망각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김정은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뭐 김정일 때도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뭐 물론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고 뭐 방송을 안 하게 되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 놈의 나라가 지 예비도 가짜가 여러 명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아바타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칩시다. 살면서 얼마나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가짜 자신을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거리를 저기선 하고 있어요. 그게 웃긴 거야.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가짜뉴스 그러는데 가짜뉴스 전문 있잖아. 민주당 가서 따지길 바래. 걔네들이 전문이야. 알지? 여지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얼마나 많니? 건강이나 행동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고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어?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내 말이 틀리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가짜뉴스 그런다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걸 너희들이 직접 증명을 해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라고 너희들이 직접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렇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댓글을 그렇게 달면 안 되는 거야. 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정황이라든지 의심을 하고 관심을 갖는 건 가짜뉴스가 아닌 거야. 뉴스라는 뜻을 사전에 한번 찾아봐봐. 그런 뜻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지 참 내가 궁금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알았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너희들만 말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아닌 거야. 우리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야. 너는 나한테 욕할 때 정말 쌍스러운 욕 말고는 너희들이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고 내가 이런 정황이나 의심이나 궁금한 점을 얘기하면 그거 거짓 뉴스야. 그냥 니네 기분대로 너네 의견과 맞지 않으면 다 가짜 뉴스인 거잖아. 그게 나는 어이가 없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우리가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라는 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민심이 천심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거짓말을 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죽고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김정은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북한 주민들이 실망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를 뜻하겠어요?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을 떠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니까 민심을 잘 아울러서 국정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살았다는 그런 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가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방송 내용입니다. 저는 직접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전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